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올바른 운동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해야 건강해지겠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운동은 정말 무조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고 계시죠.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된 지금의 우리 몸은 20대, 30대와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도 예전만 못하고 혈관도 조금씩 굳어가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었을 때처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심지어 큰 부상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 둘째,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 이 구분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시니어가 피해야 할 운동 6가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운동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과격한 점프 운동입니다. 줄넘기나 트램펄린 같은 운동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재미있게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점프할 때마다 우리 무릎과 발목에는 체중의 3-4배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미 약해진 관절에는 너무 큰 부담이죠. 두 번째,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서 보시는 바벨이나 무거운 아령 말이에요.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작스러운 고중량 운동은 허리나 어깨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는 동작들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무릎 대고 하는 운동들이요. 무릎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자세가 관절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과도한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몸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허리를 젖히거나 목을 과도하게 꺾는 자세들. 이런 동작들은 척추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시간 걷기나 등산입니다. 걷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4시간씩 무리하게 걷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무릎 연골 손상과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격투기나 충격이 큰 스포츠입니다. 배드민턴에서도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점프는 위험할 수 있고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작은 충격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안전한 운동들. 그럼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좋은 운동.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그리고 평평한 길에서의 걷기가 있어요.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운동.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들이 좋아요. 서서 하는 것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걷기, 부드러운 요가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가 딱 좋은 강도예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 태극권이나 간단한 필라테스 동작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기, 고양이 자세, 목을 가볍게 돌리기 같은 부드러운 동작들이면 충분합니다. 시니어 운동의 6가지 원칙. 이제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관절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하세요. 운동하면서도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세 번째, 낙상을 예방하세요. 미끄럽지 않은 신발, 밝은 조명, 방해물이 없는 공간에서 운동하세요. 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번째, 운동량은 천천히 늘려가세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10% 정도씩만 늘려가세요. 급하게 늘리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휴식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운동한 다음 날은 충분히 쉬어주세요. 회복 시간이 있어야 근육도 자라고 관절도 회복됩니다. 여섯 번째,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남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이런 운동 습관은 바꾸세요. 혹시 이런 습관들 갖고 계신가요? 새벽에 무리한 운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운동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기. 많이 해야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기구에만 의존하기. 우리 몸무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스쿼트, 벽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에요. 갑작스러운 과도한 스트레칭. 아픈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약간 당기는 느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운동하기.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적당히 쉬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주 4, 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중 물 안 마시기.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지만 탈수는 더 위험해요. 운동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동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한 주 계획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평지에서 30분 걷기, 탄력 밴드로 15분 근력 운동.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걸으세요. 그 다음 집에서 밴드로 팔, 다리 운동을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30분, 10분 스트레칭. 수영장이 있으시면 수영을, 없으시면 헬스장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보세요. 끝나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수요일 맨몸 근력 운동.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입니다.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목요일 균형 운동 20분 걷기. 태극권 동작이나 한 발로 서기 연습 같은 균형 운동을 해보세요. 그 다음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금요일 40분 천천히 걷기 스트레칭. 이번 주 운동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여유롭게 걸으시고 집에 와서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토요일 가벼운 근력 운동 밴드 운동 20분. 주 초보다는 가벼운 강도로 즐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일요일 휴식 가벼운 산책. 완전히 쉬시거나 기분 좋을 때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고 장보기를 혼자 할 수 있고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체력.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마음도 맑아지고 사람들과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삶에 활력이 생기죠. 이것이야말로 운동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안전하게, 나에게 맞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이자 병원보다 든든한 예방책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몸에 맞는 운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